제목, 스마트폰이 녹내장 환자에게 주는 영향. 반갑습니다. 근거 없는 낭설이 아닌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검증된 문헌과 객관적인 자료를 분석하여 녹내장 환자 여러분께 희망을 전해드리는 녹내장 희망정보 TV입니다. 저는 약 25년간의 바이오 의약품과 의료기기 개발을 주도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께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정보를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스마트폰이 녹내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녹내장 환자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를 논문 5편을 바탕으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점부터 말씀드리면, 스마트폰이 녹내장을 직접 만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연구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안압이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현상이 관찰됐고, 특히 녹내장 환자나 안압 변화에 민감한 분들은 더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시됐습니다. 핵심 메시지.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스마트폰 사용 중에는 안압이 단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어두운 환경, 가까운 거리, 오래 끊지 않고 보는 습관일수록 상승폭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특히 진행된 녹내장 환자 혹은 안압 변동에 민감한 사람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넷째, 현재 근거는 대부분 단기 연구이기 때문에 스마트폰이 장기적으로 녹내장을 얼마나 악화시키는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즉, 스마트폰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사용 습관을 바꾸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예방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 비교 요약. 이제 논문 결과를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개방각 녹내장 환자가 5분간 휴대폰 통화를 한 뒤 휴대폰을 댄 쪽 눈의 안압이 18.64에서 23.53mmHg로 유의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 정상안에서는 통계적으로 뚜렷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결과는 녹내장 눈이 같은 자극에 더 취약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으로 30분간 영상을 보는 동안 안압이 10.6에서 11.6mmHg로 소폭이지만 유의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전방이 얕은 경우, 고령, 일부 시야검사 지표가 있을 때 안압 상승 속도가 더 빨랐습니다. 절대 수치는 작지만 진행된 녹내장에서는 작은 변화도 의미가 있을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건강한 젊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15분 사용 후 밝은 방에서는 14.76에서 16.78, 어두운 방에서는 15.72에서 18.92mmHg로 올라갔습니다. 즉, 어두운 환경이 더 위험한 조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으로 읽기나 쓰기를 할 때 5분만 지나도 안압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저조도 환경에서는 상승이 더 빠르고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5분 이상 사용 시 잠깐 쉬고 어두운 곳 사용은 피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국내 연구에서는 실내 조명 아래에서도 스마트폰 사용 2분부터 안압 상승이 보였고 6분 시점에 약 21.5% 증가가 관찰됐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안압 상승이 단순히 앞방각이 좁아져서 생긴 현상만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왜 안압이 오를 수 있나?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아직 하나로 확정된 원인은 없습니다. 다만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제시됩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을 가까이에서 오래 보면 눈은 계속 초점을 맞추는 조절 작용을 해야 합니다. 이 근거리 집중이 눈의 부담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두운 환경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 변화와 눈의 긴장이 더 커질 수 있고,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밝은 곳보다 어두운 곳에서 안압 상승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세 번째는 자세, 눈 깜빡임 감소, 안구 주위 근육 긴장 같은 요소입니다. 일부 연구는 전자기파나 열 효과 가능성도 언급했지만 이건 역시 확정적인 결론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단계에서 원인이 이것이다라고 단정하기보다 여러 요인이 함께 작용할 가능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는 점입니다. 녹내장 환자가 특히 조심할 상황. 그럼 녹내장 환자는 언제 특히 더 조심해야 할까요? 첫째, 어두운 방에서 오래 스마트폰을 볼 때입니다. 둘째, 화면을 눈에 너무 가깝게 두고 볼 때입니다. 셋째, 20분, 30분 이상 쉬지 않고 연속 사용할 때입니다. 넷째, 단순히 스크롤만 하는 것보다 읽기, 쓰기, 집중 시청처럼 초점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작업일수록 부담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섯째, 최근 안압 조절이 불안정했거나
이미 진행성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경우에는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진행된 녹내장에서는 작은 안압 변화도 예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별거 아니겠지 하고 넘기기보다는 생활 습관을 점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 사용 수칙. 실제 생활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능하면 밝은 실내 조명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세요. 화면을 너무 가까이 대지 말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리고 5분에서 10분마다 잠깐 쉬는 습관, 적어도 20분에서 30분 이상 연속 사용은 피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가능하다면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 큰 화면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눈이 심하게 뻑뻑하거나 통증이 있거나 무지갯빛 번짐, 두통, 시야 흐림 같은 증상이 있으면 일단 사용을 멈추고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녹내장 환자라면 무엇보다도 안약을 규칙적으로 사용하고 정기적인 추적 검사 일정을 지키는 것이 우선입니다. 스마트폰 사용 습관 교정은 치료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를 보완하는 생활관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디까지가 사실인가? 여기서 꼭 균형 있게 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현재 연구들은 대부분 단기간, 소규모, 그리고 건강한 젊은 성인 중심으로 이뤄진 경우가 많습니다. 또 일부 연구는 녹내장 환자를 포함했지만 모든 유형의 녹내장에 그대로 일반화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금 근거만으로 스마트폰이 녹내장을 직접 유발한다, 혹은 장기적으로 반드시 악화시킨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여러 연구에서 단기적인 안압 상승 자체는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녹내장 환자나 위험군에서는 사용 환경과 습관을 조정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스마트폰 자체를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두운 곳에서 가깝게, 오래, 쉬지 않고 보는 습관은 안압에 부담을 줄 수 있고 특히 녹내장 환자에게는 더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의 한 줄 결론은 이것입니다. 스마트폰을 끊는 것보다 스마트폰을 쓰는 방식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녹내장이 있거나 안압이 걱정되는 분이라면 오늘부터라도 조명, 거리, 휴식 시간을 바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개인의 눈 상태에 따라 위험도는 다를 수 있으니 가장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을 통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최신 논문으로 본 녹내장의 진실, 녹내장 희망정보 TV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격려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